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LCI 부서나 조직문화팀 같은 부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가장 바쁜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년 규모가 큰 조직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직 운영 건강도를 조사합니다. 뭐 조직문화 진단, 그다음에 업무 몰입도 진단, 직원 만족도 진단을 해서 진단 지수값을 임원 평가에 반영합니다. 임원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보통 9월 정도의 조사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평가 항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조직 개편 때 그때 좀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임원들은 과감하게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설문 데이터, 직원들 대상으로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 조직이 아니고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조직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매우 디테일한 분석 방법을 설명을 좀 제외하고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설문조사, 서베이 조사, 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지를 가지고 이걸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해서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만듭니다. 데이터를 만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엑셀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숫자들입니다. 뭐 2, 3, 4, 5 이렇게 3, 4,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막 쌓입니다. 쌓이는데 기본적으로 설문지 문항은 좀 큰 조직들은 문항이 한 70개 정도 문항을 합니다. 뭐 작은 조직은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구 통강목에 이제 해당 조직 뭐 본부별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로 데이터는 실제 온라인의 서버에서 다운받은 방식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공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기엔 가공이죠. 그러니까 분석의 편집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을 합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합니다. 이걸 보통 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작업하면 이 가공된 데이터는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죠. 만약에 바뀌면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베이 분석에서 그 데이터 필터링 작업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실제 보면 설문지가 있으면 70개 문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번까지만 입력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까지 입력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입력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다 조건 전체의 필수 항목을 다 응답한 그 친구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실제 서베이나 데이터 다운받으면 블랭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 안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전산상 오류인데 그런 것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준점 첫 번째 불성실한 응답자는 제외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3333 이렇게 입력하신 분들 귀찮다는 거죠. 또 2323 이렇게 패턴이 있는 분들 뭐 4444 이렇게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내 이 설문지에 별로 관심 없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로 데이터는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또 실제 100% 필수 항목 응답한 친구 그 친구만 데이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이게 전산상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면 한 5번에 아무 데이터 값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조건 있는 데이터는 과감하게 이 친구도 A라는 친구도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0명 조사해서 보통 5,000명 조사하면 한 75에서 80%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보통 어떻게 하면 50% 이내까지 응답하는 분 있죠. 하여튼 만약에 80% 정도 응답했다면 허수값 빼면 한 75% 나오는 거예요. 한 10% 보통 5에서 10%가 허수값입니다. 허수값이 뭐냐면 데이터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 불성실한 것.
설문지 꼼꼼하게 보고 답변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3, 2, 1 이렇게 막 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미응답자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설문지 문항에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가 뭐냐면 우리 조직은 창의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질문한 질문항도 있지만 반대로 회의 시간에 활발한 토론 중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는다. 이건 역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은 5점 촉도 1, 2, 3, 4, 5면 자 않는다고 하고 1번 치면 반대죠. 이건 1번을 5번을 바꿔야 되고 2번을 4번을 바꿔야 되고 3번을 3, 4번을 2로 바꿔야 되고 5는 1로 바꿔야 돼요. 데이터 값을. 그래서 역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엑셀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죠. 해당되는 여덟 가지고 해당되는 여덟 가지고 이제 싹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리버스 문항 가지고 이제 통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수값으로 이제 뭘로 잡을 거냐 중요해요. 크게 보면 척도가 있죠. 척도는 뭐 5점 척도, 7점 척도가 있겠죠. 그래서 5점 척도에서는 뭐 3점, 2점, 3점, 3점 이렇게 나오면 0.1점 차이가 변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부정, 보통, 긍정답 지수를 만들어요. 요즘 거의 다 요즘 대부분 다 긍정답 지수입니다. 그래서 1부터 5점 척도면 2, 3, 4, 5면 4, 5를 선택한 사람은 긍정, 3번을 보통, 1, 2를 부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항목이 몇 퍼센트를 긍정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 지수 뽑기 위해서 보통, 부정, 보통, 긍정으로 이제 변환합니다. 한 다음에 문항별로 지수값의 단위를 긍정응답 지수, 긍정응답 지수라고 정의를 하고 단위는 퍼센트로 칩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긍정응답률을 계산한 거죠. 뭐 문항별로 전사의 몇 퍼센트가 응답한지 뽑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별 문항별로 대, 중, 소 항목별로 문항수 뽑을 수 있고 개별 문항별로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인구 통계 항목이 있어요. 인구 통계 항목은 만약에 우리 조직이 본부가 10개 있으면 A 본부, B 본부, C 본부로 이제 두 형태가 입니다. S축은 문항, Y축은 뭐냐면 이거는 본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문항을 가지고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A 본부, B 본부, C 본부, D 본부로 해서 여기에 뭐 52점, 34점, 이게 57점, 이게 40점 이렇게 40%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부 조직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엑셀 형태 만듭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이 지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게 확대하면 좀 크게 확대하면 여기 문항이고 Y축은 뭐 본부별, 그럼 직급별, 남녀 성별, 연령별 이렇게 연령별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직급 높을수록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직급별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 전사, 소속, 직급이나 주기, 성별 요 네 가지 형태만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연령별로 하면 연차도 많이 써요. 연차. 그래서 1에서 뭐 5년 차, 그럼 5에서 뭐 10년 이렇게 연차별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세대 차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 항목에서 세대 차이가 좀 심하다라는 그 정부적 판단을 한다면 저렇게 연차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차별, 직급별로 이슈 뽑고 성별 뽑고 연차 뽑고 한번 겹치는 거 찾아내야겠죠. 이걸 이제 요걸 이제 지수값 표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분석이 가능해요. 분석이.
이거 없이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엑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봐서 이제 어느 항목이 높고 어느 직급이 높고 시키면서 이게 뭐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소속, 직급, 성별에서 겹치는 부분,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 핵심 이슈가 되는 거예요. 보통 중원고상 주요 이슈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주요 이슈를 조금 1차 검증을 통해서 하면 이게 핵심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걸 이제 그 경영진에게 직접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